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어느 학생이 코멘트하기를 교사 임용 고시에 문항 분석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포기한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문항 분석 Item Analysis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문항 분석은 포기할 영역이 아니라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임을 아실 것입니다. 문항 분석은 알면 쉬운 영역입니다. 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거나 실제 시험 개발자가 되어 문항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항 분석은 기준 참조 평가 관점에서 작동되는 문항 분석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기준 참조 검사란 먼저 기준 참조 검사 영어로 Norm Referenced Test 혹은 Testing Assessment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Norm Reference를 약자로 NR 혹은 Norm Referenced Test 혹은 Testing이라고 해서 NRT로 이 두 약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기준 참조 평가가 되겠네요. 여기서 검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적성검사, 테스트입니다. NRT의 목적을 봅시다. NRT의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수험자의 수행을 동일한 시험을 친 다른 수험자들의 수행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위해 쓰이는 데이터를 comparative data라고 합니다. 비교 데이터로서 이것이 전문 용어로 norm이 되겠습니다. norm은 standard, 기준, 표준과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norm은 비교 데이터를 이야기한다라고 알아둡시다. NRT에 관해서 그의 철학이라든지 기본 목적 방침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초점은 NRT 관점에서 본 시험 문항 분석이 되겠습니다. NRT 관점에서 본 문항 분석입니다. NRT 관점에서 본 문항 분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문항이 NRT 목적 관점에 유용한가? 이것이 바로 분석의 목적입니다. NRT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수행 비교를 하는 것이었었죠. 동일한 시험을 친 수험자들을 비교하여 특정한 수험자들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목적인 수행 비교하는데 유용한가? 이것이 문항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교하는데 유용하면은 effective good items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문항 분석의 대체적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문항 초보를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된 문항들에 대해서 모의 시험이나 실제 시험으로 문항들에 대해서 수험생 리스폰스를 모읍니다. 이때 리스폰스는 답변을 말합니다. 개발된 문항들에 대한 답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항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문항 분석에서 좋은 문항으로 간주된 문항들은 선정을 하고 그렇지 못한 문항들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제목 계속입니다. 문항 분석에서는 세 가지를 알면 다 아는 것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문항 난이도 P로 약자고요. 문항 변별도 D가 약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Distract Analysis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두 가지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만 다루겠습니다. Distract Analysis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에 들어가기 전에 문항 분석 절차를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절차는 많은 통계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그론론드와 리인의 책에 나온 절차를 가져와 봤습니다. 개발된 문항들을 실시하였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성적이 나오겠죠. 그 성적에 근거하여 전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랭킹을 매깁니다. 높은 성적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상위 25%와 하위 25%를 선정합니다. 즉,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25% 대신에 27%를 권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 그룹은 제거합니다. 즉 25%와 25%를 뽑으면 상하로 나머지 50%가 생기겠죠. 그것은 중간 그룹인데 버리면 됩니다. 왜 중간 그룹을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종종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 2, 3, 4, 5 랭킹으로 매겼을 때 5명이 있다고 간주해 봅시다. 여기에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면 1, 2가 상그룹이 되고 4, 5 랭킹이 하그룹이 되겠죠. 이 3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은 상그룹에 속해야 할까요? 5 하그룹에 속해야 할까요? 애매합니다. 이 중간인 세 번째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못하는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애매하거나 어떤 정보도 사실상 주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포함시킬 경우 상하에 대한 정보를 흐리게 합니다. 그 분석에서 나온 결론도 흐려지겠죠. 그래서 빼주는 것이 상하의 특징이 확실한 수험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결과가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을 빼고 분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내가 가진 모든 학생이다. 이럴 때는 중간 그룹을 빼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의 수가 너무 적게 됩니다. 여기에서 25%는 20명에 25%는 약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학생들을 다룰 때는 전체 학생을 다 사용하여 중간 그룹 버리지 않고 상하위 반반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 문항 분석표를 마련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항 분석표는 잠시 영상 후반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문항 난이도에 대해서 봅시다. 문항 난이도는 item difficulty라고 합니다. 뜻은 proportion of students who answered the item correctly. 특정 아이템을 정확하게 답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공식으로서는 전체 학생 수 분에 맞춘 학생 수가 됩니다. 여기서 P는 아마도 proportion 약자에서 왔습니다. 예를 봅시다.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고 간주하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맞추었을 경우에 100분의 100은 P가 이 공식에 의하여 1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맞춘 경우입니다. 쉬운 아이템이 되겠죠. 전체 학생 100명 중에 80명이 맞추게 되면 P는 0.8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80%의 학생이 다 맞춘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쉬운 것이 되겠죠. 50명이 맞추었다면 반이니까 0.5가 되고요. 20명이 맞추었다면 0.2가 됩니다. 100명 중에 1명도 못 맞춘 경우는 P는 0가 됩니다. 이와 같이 P의 구간은 0에서 1까지가 됩니다. 1이 가장 쉬운 것이고 0은 아무도 못 맞춘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P값이 적으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값이 크면 쉽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item difficulty는 item is
쉽다라는 뜻으로 is 혹은 item facility라고 하여 item이 대답하기에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난이도에서 나는 어렵다라는 뜻이고 이는 용이하다의 이처럼 쉽다는 뜻입니까? 즉 난이하다는 말은 어렵다뿐 아니라 쉽다라는 말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난이도는 item difficulty를 잘 번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선택할 때 P값에 의거하면은 P값이 대강 0.5 정도 되면은 effective good item으로 간주합니다. P값이 0.5에서 0.2 정도 안팎으로 벗어나면 즉 0.7이나 0.5 정도 0.7이나 0.3 정도 돼야 되겠네요. 3 정도 되면은 can still be good으로서 여전히 좋은 아이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고 버리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문항 변별도로 넘어갑니다. 변별도는 item discriminating power라고 합니다. discriminating에 D자를 따서 D약으로 표시됩니다. 뜻은 the degree to which an item discriminates between test takers with high and low ability. 이때 discriminate는 차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파워, 힘의 정도입니다. 공식은 D equals P upper. 좀 전에 전체 집단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눈다고 했죠. P upper는 상위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상위 집단에서 맞춘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다가 하위 집단이 그 문항을 맞춘 비율을 빼게 됩니다. 즉 상위 집단의 P 마이너스 하위 집단의 P, 상위 집단이 맞춘 수와 하위 집단이 맞춘 수, 이것의 차이가 바로 변별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편리한 공식이고요. 상위 집단이 맞춘 percentage 마이너스 하위 집단이 맞춘 percentage,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고, 예를 들어보면 D equals 1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상위 집단에서 1 하면은 상위 집단이 다 맞춘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하위 집단이 아무도 못 맞춘 경우가 됩니다. 바로 이런 아이템은 상위 집단은 다 맞추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맞추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맞춘 것이 되니까 NR 퍼스펙티브에 따르면은 이상적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이템이고요. D가 0가 되면은 상위 집단에서 맞춘 학생 수와 하위 집단에서 맞춘 학생 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위 학생과 하위 집단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completely ineffective. 변별도로 봐서는 효과적인 아이템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변별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능한 것으로 D가 네거티브할 경우입니다. 이것은 음수인 경우인데 상위 집단에서 맞춘 숫자가 하위 집단에서 맞춘 숫자보다 적게 됩니다. 하위 집단이 더 많이 맞추었다는 얘기죠. 정답을. 이 말은 변별력은 있으나 능력을 구별시키기는 하나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구별시키는 weird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항을 허접하게 아무렇게나 만들게 될 때 실제로 다수 일어납니다. 이런 아이템은 문항이 충분할 경우에는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D가 마이너스 1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 집단에는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 하위 집단에는 전체 100%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상상해서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것처럼 구간은 D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됩니다. D의 양수값이 높을수록 변별력이 높게 됩니다. 문항을 D에 근거하여 선택한다면 기준을 eval과 포함 참고문헌에 의하면 D가 높을수록 변별력이 높다는 이 큰 원칙 하에
D가 0.4보다 높으면 변별력이 좋다고 봅니다. D가 0.2에서 0.4 구간에 있으면 잠재적으로 양질의 아이템이고 그러나 심각한 개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D가 4에 떨어질 경우에는 이 구간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D가 0.2보다 적을 경우에는 푸어 아이템이 됩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아이템이 별로 없어서 만들어진 것도 얼마 없고 쓰긴 써야 되고 할 때는 구제를 하되 꼭 그 리비전을 해주는 것이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문항 분석 절차를 좀 전에 보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둘 것은 지난번에 본 순서와 같은데 상위 25%와 하위 25%로 전체 그룹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문항 분석표를 마련한다까지 앞에서 되었습니다. 문항 분석표부터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문항 분석 순서 continues. 문항 분석표를 마련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문항 분석표입니다. 이 분석표는 그론런더와 린에 나오는 분석표인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안에 예시를 넣은 것입니다. 이 문항 분석표를 이와 같이 문항수만큼 만듭니다. 문항이 10개 있으면 이런 표를 10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템 2번 문항에 관한 것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전체 학생이 예시로서 총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은 많지 않은 숫자이죠. 이 많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중간 그룹을 잘라내면 더욱더 인원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18명을 전부 다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upper 9명, 하위 9명, lower 9명으로 나누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시험지가 있다고 할 때, 답안지가 있다고 할 때 여기는 그냥 백지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 안에 답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상위 그룹 9명과 하위 그룹 9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이 안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배열을 좀 해 놓은 다음에 2번 문항에 대해서 예시를 듭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2번 문항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표를 펼쳐놓고 1번 상위 그룹의 1번 학생이 정답이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이 4번입니다. 1, 2, 3, 4, 5 멀티플 초이스 문항 가운데 옵션 가운데 4번이 정답입니다. 상위 그룹의 1번 학생이 정답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1에다가 이렇게 태블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위 그룹의 두 번째 학생은 정답을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3에다가 줄을 그어주고 세 번째 학생은 정답을 맞추었네요. 이렇게 4하고 그 다음 하위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하위 그룹의 첫 번째 학생은 정답을 2번에 문항 2번에 대해서 정답을 5라고 했으면 여기 그려주고 두 번째 학생은 정답을 3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태블레이션이 끝납니다. 그 다음 아이템 문항 P와 D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omits 같은 경우는 정답을 쓰지 않은 경우 여기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아이템 difficulty 계산을 하면은 전체 학생이 18명이죠. 18명 중에서 이 정답을 맞춘 학생은 5명이 되네요. 그래서 18분의 5 하면 0.28 이것이 P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아이템 discriminating power는 상위 그룹의 P 마이너스 하위 그룹의 P였죠. 그럼 상위 그룹에서 맞춘 학생은 상위 그룹은 총 9명이 있으니까 9분의 정답을 맞춘 비율이 5네요. 그래서 9분의 5 마이너스 하위 그룹에서는 이 정답을 맞춘 학생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9분의 0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9분의 5로 다시 되어서 이 D 값은 0.56이 되겠습니다. 0.28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문항은 어려운 문항이 되었네요. 그러나 변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0.56이 되었습니다. 하위 그룹이 아무도 못 맞췄죠. 상위 그룹에서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위 그룹에서 다 맞춘 것은 아니고 상위 그룹에서도 틀린 것이 있네요. 그래서 1에 다 달하지 못하고 0.56으로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이 문항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각 문항에 대해 상위 하위 그룹에서 각 옵션을 선택한 학생 수를 도표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는 슬래시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어요. 이 도표에 근거하여서 P와 D 값을 계산한다. 그 다음 디스트랙터 효율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 분석 순서 계속으로 P와 D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항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표를 하나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템 번호 1에서 10번까지 있으면 10 하고 P와 D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서는 예시를 여기는 안하고 그냥 몇 개만 가져봤어요. 물론 여기 다 정보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P 보면은 각 아이템에 대해서 .41, .60, .83, .69, 01로서 어떻습니까? P가 중간쯤 되는 0.5 수치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P로 봤을 때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건 좀 쉬웠네요. 그 다음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 0하고 1은 0 좋지 않은 이것은 너무 어렵고 이것은 너무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를 보면은 0.4 정도 되면 아주 좋죠. 0.3도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일단 그런 대로 쓸모는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P가 0.41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둘 다 괜찮은 양호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0.60 중간쯤에서 조금 넘었죠. 그 다음 여기도 4보다 조금 낮네요. 그래서 이것은 fairly good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 이럴 경우는 쉬웠으나 D가 P가 0.5를 훨씬 넘었죠. 그 다음 D는 조금 낮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ineffective 하다. 그 다음 0.9도 0.5를 조금 넘었죠. 뭐 그런 대로 쓸만하다고 해도 변별력이 0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아이템이 많을 경우에 하면 되겠고요. 9번, 10번 문항의 경우에는 모두 다 틀렸는데 전원이 다 틀렸으면 상위에서도 틀리고 하위 그룹에서도 다 틀렸겠죠. 그러니까 변별력은 자동으로 0가 됩니다. 다 틀리고 그러므로 변별력 0. 이 경우에는 다 맞춘 경우인데 토탈 그룹이 다 맞추었으니까 상위 그룹도 다 맞추고 하위 그룹도 다 맞추었겠죠. 역시 이 경우에도 변별력은 그렇기 때문에 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버리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은 완전히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선정하면 혹은 되겠고 아니면은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항 수정을 위해서 어떻게 수정해야 하냐면은 디스트랙트 애널리시스를 해서 디스트랙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와 D와 디스트랙트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용상 좋은 문항들이 막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래에 적힌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배 교수님의 평가 교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